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가운데 모임 제한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을 만나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구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새해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재건축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 주거 밀집 지역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2만 7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건 약 10년 전.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지하주차장이 없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주민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적정성 검토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대한 안정성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50%로 좀 높였기 때문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 통과한 가능성들이 낮아지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실제로 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6단지 1개뿐입니다. 9단지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건축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려 주거난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목동 지역의 기대감은 뜨겁습니다. 올해 들어 은평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재건축이 추진 중인 목동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만으로 재건축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다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사적 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했는데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서울시 2차 신규 접종자는 1,300여 명, 3차 신규 접종자는 6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차 85.7%, 3차 43.4%입니다.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25.7%,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3.2%를 기록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는 939명으로 전날보다 38명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30명, 은평 29명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은 학생 가족 등 1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곳 바로 우리 지역의 의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기초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가 새해를 맞아 구의회 의장단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년 특집 미니 인터뷰, 오늘은 은평구 의회 박용근 의장을 만나봅니다. 올 1월 13일서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갖고 은평구청과 구청장과 의회 간에 서로 그 협약식을 가장 먼저 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개원 30주년 그래갖고 작년 4월 15일 날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갖고 우리 이제 바깥에 보시면은 또 우리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또 바깥에 기념식수도 간략하게 좀 하고 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전직 의장님들의 목소리를 귀를 담아 갖고 그 4월 15일 30주년 할 때 그게 가장 뜻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조례 전면 또 이제 재개정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그렇게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부여되는 거는 이제 그 지방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거. 이제 정책 지원과는 이제 우리 이제 전문위원들이 하던 거를 이제 구정질문이라든가 조례, 자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수집해 갖고 의원들한테 자문 역할을 해주는 지원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진짜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의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 힘든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산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고 또 그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명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또 의원님들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대형 민간 건축 공사장 290여 곳과 공공발주 공사장 130여 곳입니다. 점검은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보양, 집안 치마, 토사 붕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하고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48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상은 총 14,000여 명으로 주문 금액 중 20%를 자기 부담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3일 동안 자치구별 신청 일정에 맞춰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대장간 4곳에 대한 심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대장간을 다룬 조사 보고서 서울의 대장간을 발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대장간 4곳의 역사와 현황, 창업자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장간 4곳 중 2곳은 은평구에 있는데요. 대조동 불광대장간과 수색동 형제대장간입니다. 불광대장간은 창업자 박경원 씨가 1960년대 중반 불광초등학교 개천가에서 손수레를 이용한 이동식 대장간으로 출발해 1978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2대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앞 형제대장간은 아버지가 대장간을 열고 아들이 대를 잇는 다른 세 곳의 대장간과는 달리 형제가 대장간을 이끌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의 대장간 보고서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8일까지 청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사업 운영자는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년들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